오늘도 빨간불은 없고 내 계좌엔 파란불만 가득합니다. 계속 버텨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이럴 땐 존버, 저럴 땐 손절. 기준 없이 버티다 폭망합니다. 오늘은 존버냐 손절이냐의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장이 흔들릴 땐 좋은 기업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금리 뉴스, 전쟁 이슈, 외국인 매도, 이런 외부 변수로 떨어진 주가는 기업의 본질과는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실적 잘 내고 있는 종목이 시장 전체 급락에 따라 빠지고 있다면 그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산 이유가 변하지 않았다면 버티는 게 맞습니다. 주가는 늘 오르기만 하지 않습니다. 조정은 필수고 눌림은 기회가 될 수 있죠. 특히 61선이나 박스권 하단처럼 중요한 지지선에서 주가가 멈춰 있다면 그건 아직 매수세가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구간은 세력이 물량을 다시 받는 자리일 수도 있고 큰 하락 없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자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지선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량은 조용하다. 이건 생각보다 중요한 힌트입니다. 만약 세력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 신호가 나와야 해요. 하지만 조용한 하락이라면 그건 일시적인 조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호재 이후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라면 그 하락은 오히려 눌림목일 가능성이 크죠. 거래량이 말해주는 진짜 속마음,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주식은 결국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무너졌다면요. 예상보다 실적이 악화됐고 회사의 핵심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고 심지어 횡령, 분식회계, 거래정지 가능성까지 터진다면 그땐 감정 따위 필요 없습니다. 단호하게 손절, 그것만이 계좌를 지키는 길입니다. 버티다 보면 오르겠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기초 체력이 무너진 기업은 결국 주가도 회복하지 못합니다. 주가는 파도처럼 움직이지만 그 파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61선, 박스권 하단, 이평선 지지선, 이런 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선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크게 이탈하면서 거래량까지 터진다. 그건 지지선 붕괴, 플러스 세력 이탈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뜻. 다시 말해 이번 파도는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경고죠. 이럴 때 계속 버틴다면 조정이 아니라 추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지선이 무너졌다면 과감한 손절이 오히려 최선의 전략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놔둬보자. 언젠간 오르겠지. 이 말 낯설지 않죠? 이 순간 이미 계획은 무너졌고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5% 손절이었는데 10%, 15%, 20%. 이젠 아까워서 못 판다는 생각까지 들죠. 계획 없는 존버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냉정하게 정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감정이 흔들릴수록 손절 버튼은 더 빨리 눌러야 합니다. 그게 계좌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업 실적이 건재하고 지지선 근처에서 버티고 있고 거래량이 잠잠하다면 그건 기다림이 답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무너지고 지지선 이탈에 거래량 폭발, 감정까지 흔들린다면 그건 기다릴 자리가 아닙니다. 존버냐 손절이냐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세워야 합니다. 주가는 파도를 타고 오릅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타다 보면 가끔씩 의심이 들죠. 너무 오른 거 아냐? 지금이라도 팔까? 하지만 상승장이 확실하다면 근거 없는 불안은 그냥 잡음일 뿐입니다. 이럴 땐 감정이 아니라 이유로 매도해야 합니다. 이익 실현도 전략. 하지만 쫄아서 던지는 매도는 후회만 남습니다. 당신의 매도엔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불안함 때문인가요? 존버냐 손절이냐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늘 흔들리고 또 후회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아닌 기준이 있다면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당신의 계좌는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운이 아니라 전략으로 대응하세요. 우린 결국 살아남는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투자 여정에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계좌를 지키는